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.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입니다. 네, 자,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새해 첫 회의부터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까? 네, 크게 세 가지가 바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인상폭은 다시 더 줄이되 횟수는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을 방안을 결정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새해 첫 회 회의가 1월 31일과 2월 1일 열리기 때문에 2월 1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. 그렇죠. 이때의 금리 인상은 확실한데 또 한 번 0.25포인트로 속도 조절을 더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미 언론들의 보도 내용입니다.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금리를 올릴 때 아주 파격적으로 급속히 올리지 않았습니까? 0.75포인트를 4번 연속으로 올렸다가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에서는 0.5포인트로 줄여서 속도 조절을 시작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런데 올 새해 첫 번째 회의인 2월 1일 회의에서도 더 줄이는, 즉 0.5가 아니라 0.25포인트로 더 줄이는 그런 결정을 할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요. 대신에 횟수는 좀 두세 번으로 늘릴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, 즉 2023년 금리 수준을 5.1%, 그럼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5% 내지 5.25%로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그거에 맞추려면은 0.75포인트를 앞으로 더 올린다는 얘기인데, 네. 그렇게 되면은 0.25포인트씩 3번, 2월 1일, 3월 22일, 5월 4일 이렇게 3번을 올릴 것 같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입니다. 네. 또 한 가지는 2월 1일 회의에서부터 중요한 그 논의를 시작하는데 올 봄에 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시기, 즉 2번 올리면 뭐 3월부터 중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3번 0.75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5월 4일부터는 그때 한 번 올리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중지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런 결정을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그런 결정을 이제 내리거나 좀 시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. 5%대에서 일시 중지한 다음에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물가 잡기의 초점에서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물가 지수도 많고 근원 물가 지수 많은데요. 그렇죠. 그 중에 또 고용과 임금 인상, 임금 상승만을 보는 슈퍼 코 CPI나 PCE 또는 그 서비스 가격 중에서도 이런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고 또 임금 인상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게 서비스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네. 그것이 이제 가격 상승을 불러와서 물가 잡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니까 아마 연준의 앞으로의 그 초점은 바로 이 고용과 임금 상승분을 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 가격,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,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을 처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. 네. 네, 네.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올 한해 미국의 기준금리, 물가, 또 성장과 고용은 어떤 추세를 보이게 될까요? 네, 물론 그 기준금리는 12월에 예고를 한 대로만 말씀드린다면은 네.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.25 내지 4.50% 아닙니까? 여기에서 2월 1일에 0.25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4.50 내지 4.75가 되고요. 3월 22일에도 0.25를 또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는 4.75 내지 5%가 됩니다. 그런데 연준이 5 내지 5.25%가 될 때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월 3일에도 0.25포인트를 또 올릴 것 같다.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예고했던 5 내지 5.25%가 5월 달에 5월 3일에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
계속 일시 중지하고 연말까지는 5 내지 5.25%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.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이것이 여기에 물가 잡히기가 좀 시원찮으면은 당연히 금리를 더 올려서 5 내지 5.25%가 아니라 5.50%까지 또 한 0.25포인트 정도는 융통성을 두고 대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하여튼간 5% 중반대의 고금리가 올 내내 계속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요. 물가는 지금 현재 CPI가 6.5로 지난 12월에 많이 내려갔었는데 올 6월에는 한 3.6%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이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또 연준은 올 연말에 물가가 이 3.1%까지는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그런 추세가 된다는 것을 왜 이제 장담을 하면요. 지금 현재 휘발유 값이 많이 좀 떨어졌고요. 상품 가격도 좀 내림세. 아무래도 이제 파격 할인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중고차 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. 올여름 이후에 지금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인데요.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렌트비나 주거비를 완화시켜야 됩니다. 그런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경제 분석가들도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고용시장, 그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 이것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방향의 금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연준의 실업률 예측도 지금 현재 3.5%가 올 연말에는 4.4%까지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4.4%까지 올라가더라도 실직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지만은 문제는 일자리 창출, 일자리 증가가 올 2분기부터 상당히 급속 냉각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연준은 그것까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예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은 2분기에 또 3분기에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시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매달 20만 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거든요. 네. 그것이 2분기면은 4월부터 6월, 또 3분기는 7월부터 9월입니다. 이 사이에는 월 7천 개씩은 줄어들 것 같다. 그러니까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의 그 해고 태풍이 또 중소업체 일반적으로 전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.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냉각되고 특히 그 고용 임금 상승까지 억제시키려다 보면은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2분기와 3분기인데 이 낙폭만 그래도 좀 줄인다 그러면은 그래도 최악의 그 불경기만큼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연준이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연준 조치와는 달리 좀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법, 에너지 전환, 반도체 미국 내 생산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네, 아무래도 2월 7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주교수 발표가 있는데요. 이때를 계기로 해서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제프 자이언츠라는 코로나 사태 조정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분이 이제 비서실장을 맡게 되는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오바마 시절 NEC 국가경제위원회 경제위원회 국장, 예산관리실 고위관리, 또 이를 헬스케어.gov가 이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를 해결한 이런 해결사 역할을 한 경제통이거든요. 네. 그 사람이 비서실장을 앞으로 바이든 2년간은 맡는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법을 입법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? 네.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 때문에 이미 해놓은 인프라 투자법이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나 투입하는 겁니다. 상당한 돈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죠. 그다음에
돈이 많이 풀리면은 한꺼번에 지난번에 풀려서 물가가 급등한 것인데 이건 10년마다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푸는 것이니까 그렇게 또 무리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요.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에너지 전환, 뭐 전기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또 뭐 이제 히터나 냉방, 에어컨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. 네. 여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을 다 주기 때문에 네. 3,70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. 네. 이 관련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예.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아하. 연준 조치 때문에 경기가 급성냉각해서 불경기가 떨어지더라도 가볍고도 짧게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 네. 대학권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대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.